여덟 번째 노트는 배열에 대한 것입니다. 뭐 배열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미 다른 언어에서 아마 많이 사용했을 텐데 어, C++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있지만 실제 배열을 많이 안 써요. 배열을 안 쓰고 오히려 C++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벡터를 이용해서 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자바는 이제 그 C++에서 std 벡터에 해당되는 게 array lis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바는 배열을 안 쓰고 대신 array list를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면 배열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야 특히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C++와 달리 필요할 때 배열을 많이 쓴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고 이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원시 타입을 살펴봤고, 이제 원시 타입은 제가 말하는 원시 타입은 이제 어토믹 타입을 말하는 거죠. 즉 변수의 값을 하나만 이제 유지하는 타입이고, 자바는 이제 이런 원시 타입을 항상 값 타입의 변수로만 처리합니다. 이 배열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타입을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개를 유지하는데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여러 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얘를 접근할 때 우리가 색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겠고, 이 색인은 0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요 위치 있는 주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색인을 0으로 하는 게 주소 계산하기가 편하죠. 1 이용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제 이 색인들은 항상 0부터 시작되는 색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 C와 많은 이 특징이 배열의 특성이 같은데요. 이제 자바에서의 배열도 동질 구조예요. 동질 구조.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인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객체 배열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다형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객체들을 배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애완동물 배열이다. 그러면 그 배열에는 강아지도 유지하고 고양이도 유지하고 뭐 거북이도 유지하고 뭐든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질 구조라는 개념을 너무 물리적인 동질 구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구조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요소 간에 순서가 존재를 하고 이 순서가 선형 구조이니까 자기보다 앞에 있는 애가 있고 뒤에 있는 애가 있고 있으면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선형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요소들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제 색인이라는 배열 이름과 색인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개별 요소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특성은 얘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일 텐데, 배열의 용량은 한 번 우리가 배열을 만들고 나면 그 위치에서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확장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일 텐데 임의 접근이 가능해요.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하든 뭐 다섯 번째 요소를 접근하든 걸리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주소만 계산하면 바로 그 위치로 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각 요소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임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다 아실 테고요. 자바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체형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 쓰냐? 이런 식으로 C++와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할 때 이제 요 기호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근데 얘를 이제 타입에 붙여도 되고 그 배열 이름에 붙여도 돼요.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그 타입에만 붙여서 씁니다. 타입 정보로 생각해서. 물론 배열 이름이 변수 이름이 배열 변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바의 이제 그 다른 언어와의 좀 차별화되는 배열의 특징은 자바에서 배열은 항상 동적 생성을 합니다. 동적 생성을 해요. 그러면 동적 생성한다는 거는 중간 시험에도 나왔지만 어디에 생성되는 거예요? 함수 스택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힙에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걔의 수명이 그 함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베지 컬렉션에 의해서 이제 다 쓰고 필요 없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함수 끝나면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쓰겠죠.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성하면은 스쿼트의 용량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얘기할 때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량은 만들 때 이제 정해지는 거죠. 배열의 용량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 배열의 용량은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데이터를 지금 하나도 안 넣어놨죠. 그럼 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실제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 수를 말하는 거고 배열에 용량은 최대 넣을 수 있는 데이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하고 크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R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변수를 실제 주지 않고 초기 값을 이용해서 추측할 수 있게끔 컴파일러가 정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데 만약 배열을 만들 때 bar을 쓰면은 이 기호를 쓰면 안 돼요. 여기도 붙여도 안 되고 여기도 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bar을 이용해서 혹시 배열을 만들 경우에는 붙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스코어스는 이제 배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적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상수를 이용해서 10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해서도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동적 배열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배열들은 C, C++에서는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는 모든 배열이 항상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용량을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자바에서 이제 첫 번째가 임의 조건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동적 생성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들은 멤버 변수 중에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배열로 모델링. 이 자바에서 배열은 그래서 이 배열은 퍼블릭 멤버 변수인 렌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렌스 타입이 int입니다. int. 그 얘기는 자바에서 최대 배열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2의 31승 마이너스 1이에요. 인테저 맥스 밸류 그 용량까지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배열의 색인을 처리할 때 뭘 써요? 배열 색인 변수로 int 타입을 쓰게 됩니다. int 타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int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이나 이런 그 자료 구조의 용량들을 인트의 크기보다 더 큰 용량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 배열 색인이나 아니면 자료 구조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고 사이즈 T 같은 걸 이용해서 C++는 프로그래밍 하는데 자바는 인트 갖고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고, 왜 인트를 쓰냐?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열이 유지하고 있는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타입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점에서 렌스를 바로 접근해요. 배열의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객체 멤버 변수를 점 이퀄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이 렌스가 접근 제어가 뭐예요? 퍼블릭이라는 거죠.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퍼블릭 파이너리 멤버예요. 렌스는 객체 상수가 되는 거죠. 한번 용량을 만들 때 고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렌스라는 배열이 유지하고 있는 멤버 변수는 퍼블릭 파이널이란 애다라는 애고요. 그 다음에 가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문자열은 자바에서 스트링을 써요. 스트링을 이용해 처리하는데 얘는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지 않고 뭘 갖고 있냐면 렌스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에서는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렌스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고, 배열에서는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쓴다. 그리고 자바는 배열이 객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하냐면 용량이 0인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0인 배열은 어디다 써먹을까? 용량이 0인 배열. 자, 배열은 항상 동적 생성을 하죠. 그럼 어디에 생성돼? 스택이 아니라 힙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함수로 제한이 안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배열을 함수에서 만들고 new에서 만든 다음에 함수의 결과로 뭘 반환할 수 있어요? 배열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수명이 함수의 수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배열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결과로. 근데 함수에서 배열의 결과로 반환할 때 반환해 줄 배열이 없어요. 그러면 널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 널 대신에 뭘 반환할 수 있어요?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할 수 있어요. 그럼 받아가지고 for루프를 돌린다. 그럼 렌스가 0이기 때문에 이 for루프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얘가 0이니까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널 대신에 어떤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반환할 배열이 없을 때 널을 반환하는 대신에 뭘 반환할 수 있어요? 자바에서는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널 검사 없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건성의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가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이런 식이다. 객체다. 그 객체는 배열을 갖고 있고 또 뭘 갖고 있어요? 렌스라는 멤버 변수, public finally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요. 널이면 0인애랑 이 다른 거예요. 0인애는 뭐가 없어? 배열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널인애는 아예 객체를 안 만든 거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배열을 선언할 때 앞에다가 파이널을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수식하면은 요게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요게 파이널. 즉 변수가 얘만 가리키고 다른 배열은 이제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에서는 이제 배열 만들 때 컨스트로 할 수 있고 배열을 전달할 때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컨스트는 얘를 수정 못하게 하는 거죠. 배열의 요소들을 수정 못하게 하는 건데 자바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붙였다고 해서 얘를 수정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게 못 바꾸는 그런 요소니까 착각하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은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은 여기에다가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원시 타입 배열은. 근데 객체 배열은 그 배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만 저장돼요? 그 객체의 주소만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 배열을 만들게 되면 객체는 하나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배열 객체만 생성되고 학생 객체가 5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 객체를 5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초기 값을 나열할 수가 있고요. 객체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초기 값, 객체를 5개를 생성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객체 배열을 우리가 하나 만들면 객체가 그만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보통 C++는 SD 벡터 해가지고 괜히 또 C++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C++에서 이렇게 만들면 학생 객체가 10개 만들어진 거예요. C++는. 근데 자바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 구조 만들면서 뭐 용량을 뭔가 지정했다고 해서 객체까지 다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객체 배열은 뭐가 없다 그러냐면 자료 구조에서 하는 얘기지만 캐싱 효과가 없다 그래요. 캐싱 효과라는 건 메모리에서 이제 CPU로 데이터를 갖고 와 실제 처리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CPU 캐시로 메모리에 있는 걸 옮겨오죠. 옮겨오는데 배열을 옮겨와 봤자 객체 자체까지 옮겨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 자체를 갖고 오면은 객체까지 같이 오죠. 그래서 캐싱 효과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캐싱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은 배열에 객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뭐만 저장된다? 주소만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객체 배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초기 값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값을 나열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배열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가급적 용량과 크기,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C, C++에서는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뭘 같이 전달하냐면 용량이나 크기 정보를 같이 전달해줘요. 왜냐하면 이 받은 애가 주소로만 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는 이 전달받은 배열의 용량이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C 같은 경우에는 배열과 전달함과 동시에 크기나 용량을 같이 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배열이 뭐예요? 객체이죠.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전달하나 학생 객체를 전달하나 차이가 없어요. 뭐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만 전달되는 거예요, 함수로. 근데 이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곳에서 또 뭘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렌스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함수에서 객체를 받으면 이 객체가 배열인지 알 수 있고 그 배열의 용량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면 배열을 전달할 때 추가적으로 정보를 안 줘도 되는 거죠. 배열만 전달하면은 용량만큼 반복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면 추가적으로 크기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철학? 아니면
요거 때문에 어떤 초기값을 나열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C++는 초기값을 나열하면서 뭘 쓸 수 있냐면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용량이 10인데 초기값들은 2개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CNC+.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돼요? 용량은 10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초기값으로 내가 2개만 제시했어요. 그러면 0과 1, 세기내는 그 2개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돼요? 기본값으로 초기화해 주죠. C++는. 근데 자바는 초기값을 나열하면서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개수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8개가 제시됐거든요. 그럼 얘의 용량은 8이에요. 그러니까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자바는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하자.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는 거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생략하고 이렇게 초기값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값만. 그런데 이 초기값 나열과 관련해서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함수가 있어요. 정수 배열을 받는 함수예요. 그러면 내가 호출할 때 이렇게 쓰면 이거 문법 오류입니다.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배열을 만들고와 동시에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는 요거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만 뭔가 나열해가지고 배열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선언과 생성을 동시에 할 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경우에만 new int 요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때는 bar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그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죠. 1차원을 우리가 주로 쓰고 2차원도 가끔 써요. 근데 여러분 3차원 써본 적 있어요? 프로그램 할 때? 4차원. 거의 쓰는 일이 없어요. 1차원, 2차원이 아마 거의 2차원은 그래도 제법 써요. 근데 3차원, 4차원도 만들 수 있지만 그거 만들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개수를 늘려서 이제 그 2차원, 3차원을 만들 수 있는데 C++와 차이는 뭐냐면은 원래 C++에서 int n 33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간하고 확보되는 공간하고 9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공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C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C에서는 요 두 개는 차이가 없어요. 9개 된 연속된 공간을 만들어줘요. 물론 얘는 그 9개를 3개씩 나눠서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 연속된 9개, 얘도 연속된 9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이 어떻게 모습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객체 하나를 가리키고 얘가 또 객체들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속 공간으로 뭐 5x5, 100x10 하면은 1000개가 연속된 공간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냐면 각
행의 열 정보가 차이가 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자바에서는 객체로 모델링되고 배열은 또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배열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2차원 배열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아도 임의 조건은 제공되는 거예요. 임의 조건은. 왜냐하면 주소를 계산해서 여기로 가서 또 주소 계산해서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조건은 저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제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차원 배열도 뭐 이렇게 용량들을 줘서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행의 열 크기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만들었으면 배열 갖고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선택식을 쓰겠죠. 선택식을 쓰는데 이제 만약에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색인을 쓰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 유효한 세기는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인데 더 중요한 게 크기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되겠죠. 근데 자바는 어떻게 한다?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시켜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용량 마이너스 1이나 크기 마이너스 1이나 자바에서는 차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자바에서도 용량과 크기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만든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